살펴보는데요. 전체를 살피는데 양이 많아서 우선 질문을 가지고 핵심만 먼저 건드린 다음에 머릿속에 스퀘어 모양을 새겨보고 그리고 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나온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서 없이 제일 먼저 올린 사람들 중심으로 합니다. 자, 올연스쿨 교육과정은 일주일의 운영 방식, 하루 운영 시간과 공부 과목 등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여기를 보죠. 자, 이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평일 219일, 토요일 44일, 일요일 방학, 그 다음에 합계 해서 총 2000시간입니다. 시간이 많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를 풀어갈 때는 학년별 시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녁에 아이들이 뭐 할까요? 하고 싶은 거 하겠죠. 그것이 교과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의 교과가 연구 교과이기 때문에 각자가 하고 싶은 거를 자전거 타고 타는 걸 배우고 싶다. 그럼 그 교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걸 해 나가는 과정인데 하고 싶은 걸 할 때 자전거 타고 싶다 그러면 자전거 타라 이게 아니에요. 자전거를 탈 때 어떤 자전거를 타고 어떻게 연습하고 자전거에 대해서 어떤 걸 알아야 되고 그거를 계획을 세우는 방법,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수행해서 결과를 가장 빨리 도출시키는 방법,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추는 방법까지 해서 아예 그것이 생산수단이 될 수 있는 것까지도 연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일 시수 나오고요. 토요일 시수, 그리고 수업은 아침 9시에서 1시 점심, 오후 2시에서 6시 오후, 저녁은 자율학습으로 해서 빼놨고요. 토요일도 시간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시간은 토요일은 그 리더십 체험 학습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주로 활동을 해요. 산행훈련, 이것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골라서 합니다. 대신에 훈련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전에 꿈의 학교에 있을 때는 토요일마다 고난훈련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스스로 만들어보고 또는 담력훈련 해가지고 막 10m 낭떠러져서 뛰어내리기도 해보고 새벽 2시에 공동묘지 갔다 오기도 해보고 진짜 재밌는 걸 많이 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훈련이 그 무연고 숙박훈련이라고 금요일날 저녁에 갑자기 날짜 없이 갑자기 야 가자 하면 차 타고 가서 시내에다 툭 떨어뜨리고 자고 와. 그런 거 무연고 숙박훈련. 그때는 이제 저희가 참 힘들죠. 학생들 무슨 일 생길까봐. 그래서 전부 사실 뒤추적다 하고 다녔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교양 과목이 기획 코딩이 들어갑니다. 10%, 예체능 5%, 독서 10%에서 총 25%가 여기 배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영역은 인지 10%, 전문 과목 50%, 그래서 총 60%인데 여기서 인지는 전문 과목을 설계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초기에만 인지 과목을 훈련하고 여기서 배운 내용을 설계를 만들어내는 거. 리더 과목, 요게 이제 일주일에 토요일날 한 번씩 그냥 묶어서 이게 15%면 총 하루에 1시간 반 꼴이에요. 그러니까 엮으면 5일이면 약 얼마죠? 5시간에 35, 6시간 반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를 몽땅 내 가지고 체험학습을 같이 갔다 오는 이런 것도 재밌었어요. 찬양학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 국내 유명 가수 찬양 그 CM 가수를 초빙해 놓고 한 달간을 연습을 해. 그분 곡을. 그리고 가사를 바꿔서 막 불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면은 가수보다 더 좋아하고 가수보다
막 더 앞장서서 가고 그러니까 정말 잔치였죠. 한 번씩 하면.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질문에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관 일주일 운영과 하루 운영 시간과 공부 과목. 예. 김영희 선생님 안 됐으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혹시 이 질문 보고 나서 방금 이걸 봤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여기 계신 분들도 얘기를 해주세요. 이성 선생님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성 선생님 올연수가 최소 20명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각 가정별 개인별 최소 단위로 진행 가능한 것인가요? 네. 현재 최소 20명이라는 말은 각 현장 기숙사 학교 또는 등하교 학교 여기를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돼야 운영이 돼. 그래야 왜냐면 수익 지출을 계산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그래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숫자를 한 20명을 잡은 거고요. 예, 뭐 만약에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적어서 학교가 자체 운영 때문에 수익이 좀 지출이 적다 그러면 또 적어도 되겠죠. 네. 여기에 있는 인원은 정해진 건 없어요. 네, 본인이 운영할 수 있는 선. 근데 저희 본부에서 봤을 때 이거 하다가 그만둘 상황까지 가는 문제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자체 운영이 가능한 숫자를 확보를 해놓고 가야 된다는 거. 장기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올연수코에서 2년간 배우면 다 배운다고 했는데 그 이후 과정을 배운 설계 과정 기초로 진행해 나가면 관심 같은 사람께 우들른 동아리가 가능한지요? 예. 요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간에 관한 거는 네? 학생 이건 자주 봐야 여러분 또 머릿속에 좀 익숙해질 것 같아요. 나도 찾기가 힘드네요. 말로 할게요, 그냥. 어떻게 기간이 결정되냐면, 입학할 때, 계약 기간을 자기가 부모님하고 학생이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 나는 몇 년간 다니겠다. 몇 년 동안, 6개월만 다니고 나는 이런 걸 하겠다. 나는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3년 걸려. 그럼 3년을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계획을 바꿔야지. 예, 그러니까 들어올 때, 이미 입학할 때, 우리는 아예 입학, 졸업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졸업은 몇 년 하면 졸업하고 이게 아니라, 여기 들어올 때 아예 나는 이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기한에서 실행까지 마치는데 최소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다라는 걸 서로 상의해가지고, 이 학교 수강 기간을 결정하고 계약서에 그걸 기록합니다. 만약 계약 기간 전에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면 이제 그 학생이 만약 다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입학금을 다시 내고 들어와야 돼요. 계약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 학교에 머물려고 할 때는 이제 정식으로 계약을 다 마쳤을 때는 재입학이 그대로 되지만 중간에 하다가 그만뒀을 때는 다시 들어오려면 다시 입학금부터 다 다시 내고 들어와야 되는. 예,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계약 기간을 마치도록 하는. 그래야 모든 게 문화가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아무 상관없어요. 학생의 입장에서 중학교에 1학년 들어와서 고등학교 때까지 있다 가든지 대학까지 가 있어도 되고. 왜냐면 연구니까. 예, 그리고 자기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만 들러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바다에도 나가야 돼. 그럼 바다에 나가는 것 자체가 기획서에 들어가고 그 자체가 교육과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중에 가서 한 3개월은
현장에서 일을 해야 돼. 그럼 그것이 교육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과정에 나갔으면 시내에 나가서 3개월을 있으면 3개월 동안 계속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 선생님이 계속 관리를 하고 학생이니까. 이렇게 그야말로 이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인생 자체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컨설팅하고 평가해서 그 일이 제대로 가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물론 졸업하고 났다. 이제 완전히 진짜 졸업했다. 그러면 이제 그 동창회? 동창회가 존속하겠죠. 이제 올리온스쿨 졸업자들이 모인 동창회가 따로 있겠죠. 그럼 그 동창회에서 이제 따로 모임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엄마들을 대상으로 올리온 교육을 진행하고 싶은데 조언해 주신다면, 일단 지금 그 올리온 교육을 어떤 강연인지 아니면은 그 몇 주 과정인지. 부모님이 설계까지 다 배우도록. 그러려면 이제 이 교육을 완전히 숙지를 하신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 과정 있죠? 전문가 과정부터 일단 배우시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본부하고 협의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을 때 이제 거기에서 우리 또 그렇게 하는 걸 확인해야 또 저희가 법인에서 수료증이 또 나가잖아요. 그렇게 그건 확인해서 진행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시온이 올리온스쿨의 교육 대상은 이론적으로는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나이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이 있죠. 현재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나이가 초4 정도에서부터 대학생 졸업반까지, 졸업하고 지금 그 취업을 못한 사람, 거기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한 1년만 지금 이 기술과 이 프로세스로 연구를 하게 되면 정말 자기만의 독창적인 사업 아이템까지도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이 프로젝트를 맡을 사람이 있으면 책임자를 세우고 청년 창업 스쿨, 청년 창업 올리온 스쿨이죠. 이걸 하나 지금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누가 책임자만 지금 하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나이로 보면 그러니까 참 상관이 없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이런 겁니다. 사회에서 뭔가 일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보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고 하겠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진단부터 합니다. 왜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안 되냐? 뻔하죠. 뭐 다 안 되는 건 뭐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부족한 역량을 다 채우는데 6개월 걸리겠다 하면 6개월 동안에 컨설팅 계약을 하고 6개월 동안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하자는 대로 같이 합의된 내용을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6개월 이후에는 본인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인생 설계 컨설팅이라는 개념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올리온스쿨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어릴 때부터 성인까지 다 포함한 방식인데 현재는 초사에서 대학생 창업 정도까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온이 질문과 토론에서 나온 결과의 활용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하고 토론에서 결론이 나왔다면 이제 뭐 수없이 많은 결론이라서 여기서 결과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결과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게 새로운 발견, 내가 몰랐던 걸 발견하면 지적 알미 될 거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다가 새로운 세상에 없는 걸 발견했다면 창업으로 갈 거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어떤 것이 굉장히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걸 알게 돼서 그 분야의 연구를 계속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뭐 어느 쪽으로 나올지를 알 수가 없지. 결과가 뭔지를 모르니까. 결과가 X값이라서 X값이 방정식에서 나오면 뒤에 값이 다 달라지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시면서 계속 질문 생각나는 거 올려놓으세요. 정규학교는 시험이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되는데 올리온스쿨에서 평가는 정규학교 평가 어떻게 측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평가 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육계획 방침. 일단 현재 평가는요, 전인형 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형 평가, 지금 아까 봤던 설문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과제형 평가, 그 다음에 시험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활동형 평가, 그 다음에 발표형 평가, 이런 방식을 쓰는데, 궁극적으로는, 전인형 평가하고, 시작할 때 기획서를 세우잖아요. 기획형 평가가 기본이 됩니다. 전인형은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인적 요소가 개발이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액션, 산에 한번 갔다 오면 그냥 산 타는 능력만 잘하나요? 아니죠. 산에 한번 갔다 오면 인내심도 생기고 옆에 사람들이 같이 갔으면 그 배려심도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형 평가인데 이거에 따라서 덤으로 생기는 요소들을 같이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생각한 기획서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네, 이걸 목표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서를 짤 때 잘 짜야겠죠. 역량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정교하게 짜야 기획서형 평가가 됩니다. 그럼 기획서형대로 잘 됐다면 그것이 100이 되고, 기획서대로 안 됐다면 그것이 점수가 떨어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기획서를 만들 때 기획서 안에 이번에 성과는 A 플러스일 경우는 뭐가 됐을 때 A 플러스다. 평가 기준까지 잡아놓고 기획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서 안에가 만약 이번에 기획서의 평가 기준의 가장 우수한 평가 기준은 내가 우리 시중에서 우리 지자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거다. 만약 그걸 했다면, 강연을 했는데 결과물이 반응이 어떻게 나왔느냐까지 포함해서 평가 기준을 잡았다면 그게 평가 기준이에요. 평가 기준은 여기서 이런 형태가 있지만 그 평가 기준은 기획서 내에 포함된다. 네, 그래서 기획서 내에 평가 기준 제시가 됩니다. 언제나 모든 기획서는 다 평가 기준을 내장하고 시작이 된다는 점이죠. 우리 지금 여기 과제 제출하는 것도 밑에 다 평가 기준 있죠? 네, 이런 식의 평가 기준이 다 갑니다. 물론 더 세부적으로 가겠죠. 네. 이렇게 평가 기준이 이루어집니다. 공교육에서는 이제 공인된 객관적인 그런 평가가 시험이라든가. 네, 여기는 이제 그런 건 없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학으로 돌아가려면 입시가 평가 기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가 평가 기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대학 학사고시가 평가 기준이 되겠죠. 그걸 위해서는 이제 추가로 본인이 공부를 따로, 목적 자체가 아까 목적 자체가 대학 간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연구 교과가 대학 입시 교과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서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매번 입시 문제 풀고, 그죠? 수시로 확인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프로젝트 자체가 그게 아니고 지금 창업이다. 그러면 이제 이건 시험이 따로 없지. 이 프로젝트에 세운 기획서의 목표대로 가야 그것이 목표 달성이 되는 거죠. 예. 또 이해 되셨죠? 예.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으세요. 그 다음에 현숙님, 올연스쿨 운영시 갖춰야 할 조건, 교육과정, 커리, 기타 모든 것. 이거 다 들어야 돼요. 일단 갖춰야 될 것은 이렇습니다. 올연스쿨에 갖춰야 될 부분. 자, 설립 절차 도표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요. 개설 상담하고 계약하고, 계약이 되면 코치 기본 교육하고, 경영자 교육하고, 코치 심화 교육 들어가야 되고, 교육 시설을 준비해야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학교 현장 건물, 기숙사 건물, 교육 기자재 프로그램. 어떤 학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현재 크게 학교는 세 가지입니다. 기숙사형 학교, 등하교형 학교, 홈스쿨형 학교 이렇게 세 가지로 가니까 이런 경우는 지역의 교육시설과 기숙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교육시설이 필요하고 홈스쿨형은 그룹 홈스쿨은 개별 가정 홈스쿨 학생들을 모아서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어떤 작은 교육 공간 하나만 있으면 주당 한 번씩 모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고, 개별 홈스쿨은 그냥 집에서 하니까 본부에서 모이자 하면 그때 하면 됩니다. 스쿨 형태를 다시 세부적으로 보면 대체로 이런 도서관이나 운동시설은 지역 공원이나 도서관을 쓰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전체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 시에서 만든 도서관들이 있는데 또 학교에다 또 도서관을 만드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비용 이중성이라든지, 그래서 도서관을 지역 도서관을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등하교형도 최대한 지역을 활용하는, 그룹 홈스쿨도 마찬가지로 지역 거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지역 사회 인프라를 놀리지 말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교육과정 커리는 이제 아까 보시고 또 앞으로 보게 될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장래 희망이 없는 아이들은 올영 교육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일단 희망 없는 아이들은 몇 가지로 나눠지겠죠. 첫째는 부모가 없어서 누가 붙잡아주지 못하는 케이스. 이런 경우. 두 번째는 아이가 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경우, 부모님하고 막 대립된다든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량이 안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장애가 있는 경우. 이게 전부거든요.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올리언스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어떤 경우가 되든 이제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보호자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차라리 보호자 없는 곳에 가는 데가 어디죠? 회장님? 생활시설 있잖아요. 예, 그런 시설로 가야지 여기서는 보호자 없이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도 대안이 없죠. 왜냐하면 경비가 거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두 번째, 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여기서는 좀 수용이 어렵죠. 그래서 정신장애 있는 아이들은 장애우 시설에서 특별 교육을 하죠. 거기 가면. 그렇게. 왜냐면 여기서 해놓게 되면 이 사람, 이 하나 가르치느라고 이 아들이 전부 다, 물론 이만큼 비용을 누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여기 교사를 전담으로 붙이겠지만,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동기 없는 아이.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동기 없는 아이는 바로 입학을 안 시켜요. 그리고 여기서 한 학기를 본부에서 별도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한 학기 했는데도, 별도 훈련을 했는데도 동기가 안 생겨. 그럼 못 보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는 역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원의 부족일 수도 있고. 만약에 자원이 많이 투입된다면 여러 사람이 붙어서 한다면 될 수 있겠지만, 그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원이 들어가야 될지는 모르죠. 여기서 자원이라는 말은 비용들이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한테 긍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첫째, 학부모하고 학생이 지원을 동시에 합의한 경우만 입학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은 오겠다고 그랬는데 부모가 반대한다. 그럼 일단 보류.
그리고 부모하고 학생하고 본부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상황을 이해시키고 다 동의됐다. 그러면 그때 입학. 근데 부모는 동의했는데 아이는 반대, 보류. 예, 그럼 아이를 또 계속해서 동기부여하고 이걸 상황을 알려주고 해서 승인이 되면 들어와야 되죠. 왜 그러냐면 일반 학교는 그냥 이것저것 없이 무조건 나이 되면 가야 되고 하는 의무교육이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대안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온 학생들이 정말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봐보세요. 하나는 준비가 돼 있는 아이고 하나는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수업을 들어가는 순간 이 아이는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이 아이는 동기를 준비하는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몰라, 아무도. 그럼 여기가 반이 따로 편성이 돼버려야 된다. 이 동기만 준비하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이 학생들은 바로 여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요. 막 지들은 하기 싫어서 왔는데 그럼 여기 얘들 막 데려다가 막 야 하지 말자고 이러고 다니는 좀 그러거든, 얘들이 몇 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별도 격리시켜서 따로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따로 여기서 마인드가 형성이 됐다는 게 확인되면 부모하고 합의 딱 끝나면 그때 이쪽으로 넘기는 거야. 예. 이해됐죠? 예. 그래야 현재 진행되는 이 학생들을 잘 보호하면서 결과를 내고 결과가 잘 나오면 어떻게 될까? 지금 안 하고 있던 애들이 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결과도 나오기 전에 애들하고 묶여가지고 다 같이 망가져버려요. 그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라도 이 학생은 텃밭에서 보호가 되고, 텃밭에서 보호했는데 갑자기 그냥 잡초를 막 갖다 뿌려가지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식물도 못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희망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진행하는 걸로. 만약 누가 기부를 해서 자금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따로 반을 격리해서 아까 동기 없는 아이들만 따로 동기를 구축해주는 교육과정을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라면 따로 기숙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부모님을 따로 부모님 붙여가지고 할 수 있지. 그건 이제 예산과 맞물리는 거예요. 예산. 예, 그렇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예, 또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김재윤님, 기존 공교육과 동행하는 스쿨 학습, 요것도 하나 들어가네. 그 다음에 최 교장님도 질문해 왔습니다. 자, 같이 해보죠. 한 클래스 인원은 현재 약 15명 이내. 자, 여기서 좀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가 원격 화상을 쓴단 말이에요. 원격 화상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5명이에요. 근데 코치 빼고 또 인턴 빼면 13명 정도 돼요. 최대 인원이 원격 화상 시스템에 13명 이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미네르바도 한 시스템에 20명인가 15명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적정 클래스는, 이거는 뭐 클래스는 원격 홈스쿨하고 그 다음에 현장 스쿨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죠. 홈스쿨이야 뭐 이 인원을 따라갈 거고요. 요 인원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현장형 스쿨은 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규모는 학교 시설에 따라 가겠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적정 클래스는 한 학교에 한 150명에서 전후, 이 정도면 일반 현장형 학교는
괜찮은 구조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곡성도 현재 다 하면 한 40명? 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시설 때문에. 그거는 시설의 문제죠. 몇 반이에요? 세 반? 두 반 정도. 두 반이요? 예, 두 반, 많이 하면 세 반 정도고, 두 반, 세 반 정도. 그 다음에 교육기간 아까 얘기했죠? 기간은 계약에 의해서 처음부터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예, 수업료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교육운영, 네, 여기 있네요. 현재 지금 수업료는 기부금 제도를 주고 있어요. 네, 기부금은 이제 이거 현장 학교입니다. 현장 학교고요. 학교 입학시. 홈스쿨은 뭐 기부금이 크게 필요가 없죠, 이거는. 예, 그 다음에 전학년 이제 입학금이 100만원, 처음에 입학할 때. 학생 회비는 학생들이 쓰는 비용이죠. 10만원 한 학기입니다. 학기가 여기서는 3개월이에요. 1학기가 3개월이고 3개월 안에 방학이 한 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학이 한 달씩 하는 게 아니라 한 주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 교육비가 한 20만원 정도 해서 부모 교육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대학 교육에서는. 그래서 부모 교육 한 2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기숙사비가 이건 스쿨별로 다릅니다. 스쿨별로 이제 지역이 곡성이면 싸고 서울로 오면 갑자기 또 튀고 이거는 그냥 투명하게 갈 거니까 들어가는 비용 그대로 정리하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운영비용하고 교육비용에서 한 60만원 정도. 예. 그 다음에 등하교용은 예, 그냥 운영비해서 이거 다 해서 6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홈스쿨형은 전일제형이 예, 운영비 교육비에서 한 50만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홈스쿨형은 아침 9시에 학생이 화상으로 등교를 해요. 코치하고 같이 앉아서 수업하고 컨설팅하고 코칭하고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저녁 끝날 때까지 6시까지 끝날 때까지 같이 있고 중간에 학생이 플랜에 따라서 오늘 도서관에 갔다 와야 된다고 하면 도서관 갔다 오는 시간 오면 보고 다시 또 화상으로 들어오고 화상이 그냥 거기에서 항상 같이 수업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월야요? 학비가 있나요? 그게 아 이거요? 아, 월비용이에요. 월비용. 예. 왜냐하면 코치 비용을 줘야 되는데 10명이면 홈스쿨 같은 경우 10명이면 500만 원이잖아요. 예, 500만 원에서 교재비 그 다음에 그 강사비 외부 강사비하고 코치 월급 이런 식으로 이제 빼고 나면 최소 한 200 정도는 코치는 일단 한 달 내내 이것만 하는 사람이니까 월급이 나가야 돼요. 200이든 300이든 나가야 되고 그럼 나머지는 이제 운영비 전체를 또 써야 되고 예. 그래서 현재 5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형은 이제 이거는 시간별로 하는 거니까 별도 들어가고 예. 일단 현재까지 만들어진 가안이고요. 이것은 또 각 스쿨마다 조정은 가능하겠죠. 네. 최소한 이제 이 비용 안에서 교과 운영들이 다 돼야 되니까. 예, 또 다른 저기 내용을 보죠. 스쿨 수익성은 방금 말한 대로 스쿨 운영자가 여기서 이제 현장형하고
현장형, 기숙사형하고 등하교형은 코치가 있고 교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 관리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교장 또 급여가 필요해요.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에 학교 관리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숙사 같으면 또 식사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건물 운영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 10명을 한 반으로 한다면, 10명이 한 반이라면 60만원이니까 600이잖아요. 그럼 교사 월급이 한 200에서 300 나간다 치고, 그럼 나머지 300 가지고 교장 또 이제 300에서 반이 몇 개냐에 따라서 그 300이 두 반이면 600이 되면 그걸 가지고 교장급여, 학교 운영비, 그러니까 큰 수익은 안 되죠. 예, 그렇지만 이제 안정적인, 그래도 학생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면 안정적인 수입원은 가능하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 공교육과 동행하는 스쿨 학습. 예. 그게 방과후 학습이랑 연관될 것 같아요. 아, 예, 이건 방과후 학습이겠네요. 예, 예, 예. 그게 가장 그 기본적인 그 형태로 보편화될 것 같은 느낌이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현재는 홈스쿨 안에 그룹형이 있고, 그 개별, 각 가정별 홈스쿨이 있고, 그리고 방과후형 홈스쿨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방과후형은 학교 다니면서 오후에 나는 한 2시간만 하루에 하겠다. 사교육 대치. 예, 사교육 대체로.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비용을 책정하고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저랑 코치님들이 하는 게 네, 지금 하고 있죠. 예,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예, 여기까지 정리됐죠? 예. 그 다음에 최기철 교장님, 여성가족부에서 9세 24세까지 청소년 동반자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네요. 우리 올려스쿨 대상을 9세 24세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예, 괜찮겠네요. 동반자 서비스 제도가 이제 외국에서는 지금 일반화된 건데, 어린 아이들을 공부시킨 게 아니라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같이 있어준 사람에게 그 국가에서 동반자에게 주는 서비스를, 비용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올리언스쿨에서 이걸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일단 한 사람이 계속 와서 우리 코치가 여기 와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국가에서 비용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학생 교육비에서 또 받게 되니까 훨씬 더 수월한 운영 시스템이 될 수 있겠다. 예, 이런 얘기 같습니다. 최 교장님 한번 지금 좀 더 설명해 주실래요? 부를게요. 예, 나와주세요. 최 교장님 들리세요? 교장 선생님 안 들리나 본데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최 교장님 연결될 때까지 그거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이 원리형 교육으로 자기 전문 분야를 정해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만들어 대학 수시 입학 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형식들이 있나요? 뭐 이건 형식이라기보다는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 과정이니까 대학에서 요구하는 포트폴리오 형식에 따라서 입학 수시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해야죠.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수시 입학에 사용하는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맷 양식. 그 양식에 맞춰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가 공부를 할 때 전문 분야를 공부했어. 공부한 걸 가지고 수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방식도 가능하죠.
자, 제가 진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진로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하나 있고, 과정. 자, 대학형 진로. 연구 영역 60%를 타겟 학과나 대학에 맞춰서 공부하는 방식이 되겠고, 창업형 진로는 창업 목적으로 연구 과정을 운영하고 필요한 교양 리더 교과, 창업에 필요한 현장 실습 운영. 그 다음에 취업형 진로는 타겟 직장을 선정하는 거예요. 딱 뭐 삼성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분야 있죠, 분야. 나는 LCD다. 그러면 LCD 분야의 회사들을 대상으로 아예 그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준비를 2년, 3년을 하는 거죠. 그럼 LCD에 관련된 회사 중에 어딘가는 내가 준비해 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업형은 아예 처음부터 창업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승훈 교장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연구를 하는 그 과정 처음에 시작할 때, 기획할 때 나는 이 연구를 통해서 수시로 가겠다라고 했으면 처음에 기획서에 수시 포맷들을 다 조사해서 이렇게 결과를 내야 되겠다 라고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거는요, 그냥 막무가내로 덤비는 게 아니에요. 그 수시 포맷도 개인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연구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럼요, 당연히요. 그러니까 목표가 기획서를 세울 때 내가 수시로 가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수시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3개월이잖아요. 3개월을 기획만 한다니까요. 예. 그냥 얼마나 정교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요즘 학교 다니면 여기 다니다가 졸업하면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이런 식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딱 계획된 대로 실행해서 계획된 대로 성공을 해 나가는 쪽으로. 네, 그렇게 방향을 잡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형 진로는 나는 연구가 재밌어. 특허 및 전문성 연구 전문가로 내가 활동을 하겠어. 예,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되겠죠. 그럼 대학형 같은 경우는 뭐 검정고시로 일단 정리해야 되겠죠. 학교는 초중고교는 고시로 졸업장 취득하고 가야 되겠고요. 나머지 요소들도 다 검정고시는 뭐 하는 게 낫겠죠. 예, 검정고시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하나 더 생각하는 거는 지금 세계적으로 무크하고 플립러닝 있잖아요. 네, 그게 조금 어렵긴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면 언어가 안 돼서. 그거를 우리말 수준으로 공부하려면 언어를 엄청 잘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학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죠. 그래서 무크형 학위. 이제 조금 지나면 한국어로도 서비스가 되면 이야기는 좀 간단해지죠. 예, 그러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제 세계 대학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제 언어 문제로 불편하지만 번역 이후 가능.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영어에다 몰입을 시킨다. 이건 또 문제예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외국에 가서 살 거 아니면 일단은 자체적으로 공부하고, 이제 지금 외국어는 어떤 수준까지 생각하고 있냐면 앞으로 이 3년 내에 자동 번역이 일반화돼서 스마트폰까지 모든 대화가 일반화돼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 수준은 일상적인 영어의 단어를 좀 알아보고, 문장 기본적인 거 알아보고, 기본 대화 뭐 정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한다면 독해를 하는데, 독해는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영문판 페이지 보면 그냥 자동 번역 되잖아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영어를 좀 빨리 하긴 해야 돼요. 저도 왜냐하면 빌 게이츠하고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우리 시스템이 좋잖아요. 정말 좋은데 이걸 말을 못하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막 말을 하고는 싶은데 안 되니까 이 페이스북에 외국인들이 막 연락이 와요. 네, 뭐 외국 사니까 뭐 알 바 없고 어쨌든 연락이 오면 이제 답변을 하는데 뭘 쓰느냐면 보시면 재밌어요. 예, 여기 이렇게 영어로 보냅니다. 제가. 근데 이거 언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써요. 그냥 우리 저기를 인지기술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영문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잘 써야 돼요. 인지기술만 쓰면 문장이 다 맞아요. 네, 나는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싶다.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나는 알고 싶다 to know where you are. 맞죠? 예.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그냥 우리가 쓰는 평상시 쓰는 말로 하면 안 나와요, 이게. 예.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까요? 어디에 살아요? 이런 건 정도는 나올 텐데 이 정도 나오죠? 같다는 요구는. 근데 당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메일을 사용할 수 있는가요? Is then you can use the email. 이거 맞네. 이 정도 나오는데, 예, 이건 잘 나오네. 근데 우리말로 쓰면요, 안 나오는 게 많아요. 예. 근데 이거를 우리 인지기술로 해서 주어하고 이거 명확하게만 하면요,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들하고 말을 나눌 때 내가 이렇게 써보면서 이걸 맞추니까 또 영어가 숙지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가끔 시간 날 때 장난삼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을 써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방식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번역이나 이런 것은 자동 번역 시스템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궁금한 거 풀어가니까 낫죠? 네. 예. 아, 가능해요? 예, 그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 교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강의 잘 들으셨어요? 화면. 아, 잘 들었습니다. 네. 아, 화면 보여주세요. 네. 네. 아직 안 보여요. 영상, 비디오 켜기. 비디오. 예, 왼쪽에 세 개. 예, 얼굴만 잘렸어요.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이. 목까지만 나와요. 몸 자랑하시려고. 아, 네. 이제는 천장만 보여요. 예, 조금 더 낮추셔야 돼요. 그럴까요? 예, 아, 좀 더요. 더 낮추셔야 돼요. 예, 됐습니다. 예, 그 정도, 뭐, 비행사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좀 됐네요. 예. 예, 아까 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아, 그게 한국, 여기 보이는 이제 교육, 네, 말씀하셔도 돼요. 될까요? 네. 여성가족부에서 교육하면서 교육과 담당했었는데, 교육부는 학교 안에 있는 애들을 담당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순간부터 여성가족부가 이렇게 이원화돼 있어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저기 목소리가 두 개 들려서 그렇죠? 예, 그 저 아프리카 음을 꺼두세요. 예. 예, 아프리카 음을 끄셔야 돼요. 지금 여기 예. 계속 말이 들려오니까. 예. 그래서 보니까 그 여성가족부에서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을 이제 돌봐야 되는데 그 연령층을 9세부터 24세까지 돌봄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9세부터 24세까지가 우리 이제 대상층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아까 글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네. 자료 좀 정리해서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비행사님 들어가세요. 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승은 선생님, 자체 내에서 하고 있던 프로그램과 원리원을 합칠 때 원리원 교육을 하루에 최소 몇 시간 정도 쓰면 되고, 이거는 그냥 서로 합의했어야 돼요. 예, 그건 서로 뭐 누구 답이 없잖아요. 예, 거기서 얼마 쓸 건지 하고 우리에서 하면 되니까 그건 의논해서 결정할 일 같아요. 그 다음에 네, 정부장 선생님. 마지막 질문으로 보겠습니다. 또 있나요, 질문이? 예, 여기 또 있네요. 행정적으로 지역스쿨은 본부의 지부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건 사업자 등록은 지금 교육하는데 따로 등록은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학비를 받을 때 받기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저희 법인을 통해서 기부형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저희 회원 기부형으로. 그럼 저희 법인에서 기부단체가 이제 등록이 되니까 기부로 받아서 거기서 저희가 이제 운영비로 보내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자체적으로 받게 되면 그거는 그냥 세금 없이 그냥 현금으로 주고받는 구조를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제 사업자로 하게 되면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자도 예. 비영리가 있고 예. 영리가 있고 비영리도 그러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민간단체 등록을 해야 돼요. 네, 그걸 민간단체 하려면 또 힘들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돼 있기는 한데, 거기는 괜찮죠. 돼 있긴 한데 네. 나중에 이제 어떤 대한연대 뭐 이런 데 이제 소속이 되려면 또 아니면 아무래도 교과론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이 단체가 하나의 지금 법인의 사회단체는 아니냐. 예.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 지금 현재 그 원리원 스쿨이 저희 법인 부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지역으로 지역 단위로 편성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는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본부에다가 돈을 내서 기부금을 받고 그거를 저희가 운영비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거는 뭐 형식적인 행정적인 부분이니까 거기 맞춰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훈 선생님 하나 더 나왔죠. 앞으로 방향 진로 지도가 대학 경참액 취업 연구 중 어떤 형태 가장 바람직하게 나아갈 방향 추천하시나요? 이 부분은 이제 그 학생 가정하고 학생 관심사하고 능력하고 뭐 다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거를 하나를 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제 개인적인 것 빼고 그냥 종합적으로 일반화 시켰을 때는 앞으로는 이제 창업형이 제일 지금 기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 취업형, 여기에 두 번째가 됩니다. 타겟 취업형. 이제 대학은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대학 공부 다니던 사람이 현재 75%가 후회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돈만큼의 가치를 하나도 못해요. 진짜로. 그리고 대학 자체의 반성이고, 뭐 방송국까지 터트리고, 전 세계적으로 터트리고. 거기다가 이제 무크까지 터져 나왔으니 지금 오고 갈 데도 없는 지금 대학 완전히 지금
쫄딱 망하는 신세가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볼 때는 대학 그러면 막 무슨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거기도 운영체제거든요. 돈이 들고 나가는 과정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되면 그냥 그 학교가 망하는 거예요, 막 다. 이번 대학 그 평가제 해가지고 강원대학도 이번에 등급이 D등급으로 떨어졌잖아요. 국립대학인데 정부 지원 안 나가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잘 모르죠? 조금 있으면 대학들요 우죽순 다 사라집니다. 앞으로 25년 내에 대학이 아예 멸망한다 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살아나는 대학들은 이제 몇몇 있겠죠. 지금 빨리 대학형보다는 역량개발형입니다. 대학은 역량개발 못 지켜줘요. 절대 못합니다. 구조가 그리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역량을 개발한 사람은요 전부 혼자 연구한 사람이에요. 남이 가르쳐준 거 듣는 사람이 역량개발된 경우가 없어요. 그냥 뭐가 되느냐, 학교에서 가르쳐준 거 따가지고 성적 딴 다음에 성적으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그것 때문에 되는 거지. 그것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효율성이 없어져 버렸어. 왜? 요즘에 지금 대기업들 전부 그 커튼형 면접하죠. 아예 그 사람 그 이력, 학력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무조건 면접에서 그냥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평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과거에 정보를 외워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학점 잘 따서 학점 좋은 사람 추천 좋은 대학들, 이거는 완전히 끝난 시대가 됐습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안 왔더라면 아직도 이게 기세등등하게 살아있을 겁니다.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봐요. 아니 그동안은 서울대가 그렇게 안 그랬대요. 계속해서 외워서 시험 쳐갖고 성적 땄지. 근데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요.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대학도 이제 두 손 두 발 딱 드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창업형, 취업형. 근데 창업형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이걸 추천한 줄 아세요? 저는 없어요. 취업형은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기준만 채우면 돼요. 그리고 들어가면 딱 회사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시킨 일만 해요. 인생 뭐 종치는 거예요. 종친다니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먹고 살아서 평생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 근데 지금은요, 직장 한번 들어갔다가 수명이 100년, 120, 150년 되면요, 직장을 최소한 10번 옮겨야 돼요. 대안이 없다니까. 그런 상황인데 창업은 어떤 점이 있냐? 창업을 딱 시작하면요, 세금 문제에서부터 경영 문제, 소비 문제, 유통 문제, 상품 문제 다 해요. 혼자서. 세상에 이렇게 역량 개발이 빨리 되는 직업이 없어. 세상에 그런 직업이 없다니까요. 어떤 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만큼 역량이 빨리 개발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에게 일단 창업은 실패도 좋아요. 왜? 뭐 돈 투자해서 하는 창업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거 붙들고 매달리는 거야. 그러면 해보실래요? 딱 일 하나 맡아보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업계획서 짜야지. 그 다음에 계획서 짜면 주식회사 등록, 회사 법인 등록, 그 다음에 법인 등록하면 거기다 자금 마련해야 돼. 그럼 막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돈 좀 빌려주세요. 참 안 해볼 일 다 하지. 그러다가 자금 빌려내면 없는 돈 가지고 상품 개발한다고 또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개발하고 나면 이제 마케팅 한다고 판매한다고 또 온 동네 마케팅 다 뒤져가지고 메일 보내, 문자 보내, 별짓 다 하고 아쉬운 소리 다 하고. 이때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진지 아세요? 예.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배워요. 다 배운다고. 정말 이렇게 그 뛰어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창업형에 도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해보고 나면 어디 가도 삽니다. 어디 가도 살아요. 네, 창업형 한번 도전한 사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젊은이들이 꼭 해봐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형 온라인 스쿨을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그래요. 그거 지금 하려고 지금 중간 포지션
포스트를 움직일 사람 하나를 찾고 있어요. 그럼 그분이 딱 서서 저희가 저희 시스템하고 같이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올연수쿨이 그냥 아주 그냥 핵심이다. 한눈에 궁금한 게 다 풀어졌습니다. 그러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올연수쿨 전체상을 한번 보면 그 핵심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영 교육에서 핀란드 교육 거를 요약하고요. 과제 한번 정리 다시 합니다. 자, 강의 설계 과제 그대로 진행해 주시고요. 의견 과제까지. 이번에 의견 과제는 아까 아셨죠? 의견표는 발견, 했구나, 이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주경영 과제는 이번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끼리 모이는데, 우리 그 담당자들이 한번 들어가서 또 진행하는 거 같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는 아까 다 올렸죠? 자주경영 팀에서요. 네. 팀에서 과제 크라스는 하고 시작하는 뽑죠. 아니요, 지난주에 못 뽑았죠? 강동팀은 잠깐만, 요거 먼저 할게요. 그러면 이제 주별 과제에서는 이번에 영상 수강 과제는 없으니까, 먼저 핀란드 교육 설계 여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올영 교육 있죠? 요거 올영 교육에서 이거 역사 다뤘죠? 요거 오늘 요거를 지난번처럼 한 10줄 내로 글로 써서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올리원 교육 요약. 그 다음에 요 2개. 요거는 이제 했던 거 그냥 내면 되고요. 요거 2개 하면 되겠죠. 제출일은 그냥 금요일로 다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10시로 다 통일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 5분 드릴 테니까요. 오늘 학습 소감 5줄 내외로 오늘 전체 학습입니다. 아까 현문현답 빼고 그 이후로 올영 교육과 뭐 이런 것들 전부 해서 올영 교육과 올영 스쿨 이쪽으로 해서 학습 소감 지금부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작성하시면서 몇 가지 그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작성 시작하세요. 스카이프에다가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기 과제 페널티 오늘 가기 전에 빨리 꼭 내고 가십시오. 그래야 김재우 선생님, 총무님 꼭 과제 페널티. 다음 주부터 저는 파악이 안 돼가지고. 체크 안 됐어요? 네, 그러면 한번 체크해보고. 그럼 다음 주부터는 꼭 이번 주부터 이번 주 과제부터 그럼 1주차 과제는 없는 걸로 하고 이번 주 과제부터 페널티 적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 정리해 놓을게요. (2주차) 과제부터 그럼 저도 적용 안 되겠네? 저만이.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과제 체크는 그냥 팀에서 또 정리해갖고 또 넘기고 이게 불편하니까 그 김영애 선생님이 그냥 몇 명 안 되니까 같이 체크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학점제 평가입니다. 이번에 학점제 평가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수업 저 쓰고 계십시오.
예, 이렇게 학점제로 A 플러스 95, 90 이렇게 쭉 나눠서 여기가 학점이 기록됩니다. 학점이 기록되면 그 학점에 의해서 점수가 파악이 되고, 학점이 기록 안 된 것은 제출 안 한 거예요. 지각했으면 지각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페널티는 여기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공지사항이 있나요? 또 쓰는 동안? 지금 제가 이렇게 수업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 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스쿨 학생들과 수업하기 전에 수업 전에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가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이 다 기록이 되고 하나도 빠짐없이 체크업이 되는 거죠. 공지사항, 공지사항, 평가음, 평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네. 쭉. 딱 이제 수업 끝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제출하시고요. 네. 그 강의 파일을 인쇄해서 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저희는 종이가 날아다니는 적이 없어요. 여기서는 전부 다 이 파일로 주고받는,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종이를 갑자기 얘기하면 저희는 먼 나라 얘기입니다. 파일은 아침에도 줬잖아요. 네. 그럼 그 파일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기초 파일을 주고 뒤에는 여러분 작성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만 있어 버립니다. 하나의 수업인가? 예, 하나의 수업. 예. 그래서 초안을 주잖아요. 처음에 아침에 초안 줬죠. 그 초안 뒤에다가 본인이 예전 초안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초안 뒤에서 작성하는 건 이제 자기가 하고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뼈대를 다 주시고 저희가 교수님이 막 주시는 말들을 옆에다 개인 살 붙여가면서 말할 때 더 세부 뼈대를 달라고요? 아니, 예, 조금 더 세부 뼈대. 예, 그건 다음 주에 조금 더 세부 한 레벨 더 드리도록 하죠. 근데 다 줘버리면 아예 사실 기록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써놓은 게 거의 다 써놨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야 돼요. 거기 적혀 있으면요, 해보니까 어때요? 적혀 있는 거 그대로 쓰게 돼요, 안 쓰게 돼요? 한국에 쓰게 되지. 그대로 쓰게 돼요. 그런 운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보더라도 가능하면 여러분 언어로 좀 바꿔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뒷부분, 만약 기록이 돼 있다면 여러분은 그거 안 써요. 몇 번 다 테스트 해봤는데 훈련 방식에서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마치고 한 주간 여러분도 과제 열심히 하시고 화요일, 수요일인가요? 우리 자주 경영? 네.
화요일 날 자주경영 잘 하셔서 또 좋은 나눔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